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AI와 코딩을 책임질 코딩 오페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What is Transformer?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란 지금 엄청 핫한 모델이죠.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에서도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올 만큼 엄청 핫한 모델이고, 이런 모델이 핫한 만큼 그 구조도 다음 그림과 같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겪었던 과정들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고자 오늘과 같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의 어원은 이제 트랜스폼이죠. 트랜스폼은 이제 변환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저희가 가장 유명한 또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로봇들이 막 변신하죠. 그래서 변환이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제 무엇을 변환하는 거냐? 원래 트랜스포머는 목적이 번역기였습니다. 2017년에 구글 리서치에서 논문을 낼 때도 번역에 특화된 모델로서 트랜스포머란 걸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전까지 번역 어떤 친구들이 했나요? RNN 계열, LSTM 이런 것들의 RNN 계열 모델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연산이 직렬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도 별로 좋지 않고 속도도 학습 속도도 엄청 느리죠.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이제 병렬 연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능과 학습 속도 모두에 있어서 기존 RNN 계열 모델을 능가하는 엄청난 성과를 보였고, 지금 언어 모델은 거의 다 트랜스포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메이징한 모델인데, 이런 모델도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좀 더 깊게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인코더, 디코더를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화기에서 이제 말을 하죠. 네, 소리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날로그죠. 그래서 수신이 안 됩니다.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줘야 되는데, 이 변환 장치를 우리는 인코더랍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야 돼요. 이 암호화된 디지털 신호를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 바로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인코더는 가운데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디코더는 우측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아까 주된 목적이 뭐라 했죠? 네, 맞습니다. 번역이죠. 예를 들어 한영 번역이라고 해볼게요. 한국어랑 영어. 한국어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탄생된 언어는 뜻이죠. 이 자연어는 여기에 대입했을 때 아날로그죠. 이 아날로그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 인코더가 바로 계산이 가능한 숫자로 변환해줍니다. 이 숫자가 다시 디코더로 나와요. 우리가 숫자를 보면 언어를 알 수가 있나요? 해석된 걸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이 디코더는 다시 숫자를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로 변환해줍니다. 어떻게 인코더, 디코더 개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n이라는 게 적혀져 있죠. n이라는 거는 이제 n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신 그림은 사실 n이 1이죠. 한 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코더, 디코더를 여러 층 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보시면 1층이었을 때 인코더에서 나온 아웃풋은 바로 디코더에 연결이 됩니다. 만약 여러 층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한 예시인 이제 two layer 인코더, 디코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까 보기야 1층과는 좀 다르게 1층에서 나왔던 아웃풋이 바로 디코더로 가지 않고 그 다음 2층, 그러니까 1층이고 2층이면 2층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층에 있는 친구가 디코더로 가게 되는데, 디코더도 2층으로 갑니다. 1층에 있던 디코더에는 그 2층과 연결된다. 즉 끝단에 있는 애들만 서로 인코더, 디코더가 연결돼서 데이터 플로우를 보면 요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간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마지막 끝단에서만 인코더, 디코더가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트랜스포머 구조 제가 오늘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했을 때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embedding, positional encoding, multi-head attention, residual connection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중에 embedding과 positional encoding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multi-head attention과 residual connection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누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임베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베딩.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코딩과 디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줘야 됩니다. 디지털로 변환을 해주지 않으면 아예 컴퓨터가 연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선 뭡니까? 아날로그. 바로 자연어죠. 영어, 한국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등등등. 디지털은 뭔가요? 숫자죠, 숫자. 저희가 이제 숫자의 집합을 이제 텐서라고 많이 하거든요. 인공지능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텐서 및 숫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처음에 우리가 자연어를 넣을 거 아니에요. 인풋에. 그 과정을 AI가 알아들을 수 있게 숫자, 즉 텐서로 변환해줘야겠구나. 그 과정을 바로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풋이 이게 자연어거든요. 들어가서 그 임베딩 과정을 거쳐서 그 임베딩된 숫자, 텐서들이 모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웃풋도 똑같습니다. 아까 여기 뭐라 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 영어라 했을 때 영어도 자연어죠. 컴퓨터가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숫자로 변환된다. 이 과정을 임베딩이다. 예시를 듣자면 예를 들어 인풋이 I am a good student. 이거 우리는 알아듣지만 컴퓨터 못 알아듣죠. 숫자로 변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베딩이 이렇게 31, 67, 68이라는 텐서로 변환해줬네요. 이런 임베딩의 방식은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핫 인코딩도 있고 DF, IDF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포지셔널 인코딩. 자, 포지셔널 인코딩 보니까 그 임베딩 바로 다음에 위치에 있네요. 이 친구들 뭘까요? 자, 포지션 뭐죠? 한국어로 위치죠. 즉 이 친구들은 위치에 관련된 애들이구나. 자, 자연어에서 어순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고 왔습니다. Tom ate the meat. The meat ate the Tom. 자, 톰과 meat. 이 단어만 바꿔줬을 뿐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톰이란 사람이 고기를 먹은 거죠. It makes sense. 아주 당연한 경우죠. 근데 두 번째 경우, the meat ate some Tom. 고기가 사람을 먹었어요. 뭔가 이상하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순서가 중요하구나. 단어의 순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가 뭐다? 병렬 연산이거든. 병렬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게 사람들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니까 단어를 순서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뇌에서. 근데 이 친구는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그냥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한 번에 그걸 사진 찍듯이 읽습니다. 즉 애들한테 단어의 순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다? 단어의 순서를 모르면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드는 구글 리서처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의 순서를 알려주는 정보를 따로 만들어서 단어의 순서 정보를 따로 알려주자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단어마다 각 임베딩 벡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i라고 하면 그래서 톰이랄까요? 임베딩 벡터 아까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변환했죠. 이 임베딩 벡터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더해줘요. 어떻게 그냥 개수 똑같이 해서 그냥 합해줍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는 위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합쳐진 새로운 벡터는 단어의 위치 플러스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지셔널 인코딩 어떻게 단어의 위치를 알려주는 걸까요? 자, 보시다시피 삼각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삼각함수 중에서도 사인과 코사인을 사용하네요. 삼각함수를 왜 사용하는 걸까요? 네, 삼각함수의 장점으로는 일단 보시다시피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주기함수로서 글자 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length 계속
뭐 솔직히 이제 뭐 10억이 돼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 AI 모델은 안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안정적인 걸 하기 위해서 정교화라는 걸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선형함수를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길이가 늘면 뭐 y는 뭐 x 여기 마이너스 100이겠네요. 길이가 늘면 늘수록 포지션 인코딩 값이 어마무시하게 커지죠. 길이가 10억이면 거의 10억에 근사하는 값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단어가 1, 2라고 쳤을 때 10억에서 1, 2?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사이는 명백하게 위치 차이가 있죠. 근데 10억이라는 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네 둘 위치가 서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작아 보이는 겁니다. 왜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인코딩은 사인 코사인을 사용했습니다. 자, 좀 더 구조를 뜯어보죠. 자세히 보면 여기 force, I, D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force부터 첫 번째, force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force는 position, 그러니까 앞을 딴 의미로 이제 그 단어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I am student라고 했을 때 포지션이 첫 번째 0번째죠. I는 0번째, M은 첫 번째, student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여기서 0부터 시작한 이유는 이제 파이썬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이제 순서를 매길 때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첫 번째를 0번째로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 보시면 여기 i가 있는데 여기는 location of embedding vector. embedding 벡터에서의 위치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embedding 벡터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i는 1111, m은 1110, student는 1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embedding이 이제 약간 이게 텐서라고 했잖아요. 그 텐서도 약간 벡터여가지고 서로 그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벡터의 순서를 매기는 걸 i라고 했을 때 0번째 있지, 첫 번째 있지, 두 번째 있지, 세 번째 있지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타낸 게 i입니다. 그래서 0번째랑 즉 이 0번째랑 두 번째 즉 짝수 번째 i일 때 사인 함수를 사용합니다. 홀수 번째 여기 2i 플러스 1이죠. 홀수 번째는 코사인을 사용한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더 늘리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더 긴 문장도 겹치지 않게 하겠다.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사인 함수 하나만 사용한다고 합시다. 사인 함수의 주기가 얼마인가요? 2파이죠? 여기 4파이 되겠네요. 2 곱하기 3.14 7 살짝 안 되죠? 즉 이 말이 뭐냐? 얘랑 얘랑 값이 똑같죠? 얘랑 얘랑도 값이 똑같고 문장의 길이가 7보다 커지면 겹쳐져요. 똑같아진다고.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코사인 사인을 이렇게 인베딩의 위치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마지막은 D 모델. 이게 뭐냐? Size of Embedding Vector. 여기서는 지금 사이즈가 Embedding Vector 사이즈가 4죠. 그럼 D 모델이 4겠네요. 이거는 왜 나눠주는 걸까요? 왜? 바로 정규화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I에서 정규화는 필수입니다. 모델이 정규화를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게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정규화를 하냐? 자, 이 식을 좀 풀어 써볼게요. 지금 알아듣기 좀 어려우니까. 사인, 분자가 포지션이고 아래가 만의 이 i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i가 뭐 인베딩이 또 클 수도 있잖아요. 뭐 100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200이죠? 만에 200이면 어마무시하게 큰 수죠? 분모가 커지니까 이 전체가 작아지죠. 즉 모든 값들이 다 사인 제로 즉 0이 돼버립니다. 안 되겠죠. 다 0이 돼버려요. 이 i가 커지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D 모델로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모델 값이 100이었다. 그러면 이 제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커져서 사인 다 모든 값들이 0이 나올까봐.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포지션 엔코딩을 한번 진짜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I am student가 있고 여기 포지션을 계산해주면
0, 1,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i가 될 거예요. 0, 1, 2, 3. 자, i가 0인 경우 한번 계산해보죠. 포지션도 0. 자, i가 0이면 짝수입니까? 옳습니까? 0은 짝수죠. 자, 짝수면 사인 써야겠네. 사인인데 포지션이 뭐다? 0이야. i가 아까 뭐라 했어요? 0이라 했죠? 그럼 얘가 0이 되죠? 만의 영승은 뭡니까? 0제곱 1이죠. 근데 다시 0으로 나니까 0이죠. 즉 사인 0 해서 0이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i가 홀수죠? 그럼 뭐야? 코사인 쓴다. 근데 포지션 0이다. 근데 i가 1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0이 안 되겠네요. 그럼 뭐다? 코사인 어차피 근데 얘 또 0으로 나눠주네. 코사인 1이죠. 코사인 0은 계산할 것도 없어요. 또 여기 포지션 0이니까 0입니다. 코사인 0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 줍니다. 여기는 이제 포지션이 여기가 1이 되겠죠. 1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총 4가지 구조 중에 임베딩과 포지션 인코딩이라는 걸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거나 좀 더 이것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저에게 이런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멀티-헤드 어텐션과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코딩 오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